안녕하세요. 수학은 성우쌤의 성우쌤입니다. 오늘은 원의 방정식의 원과 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개의 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개의 원을 이제 결합을 할 텐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용어인 1차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어떠한 집합들의 원소들에 대해서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두 개의 식을 더해줘서 연결을 해주는 식을 1차 결합이라고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 주어진 1차 결합 안에다가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을 대입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도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예를 한번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원,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원. 그랬을 때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는 직선이나 원의 방정식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원 하나를 그려볼게요. 앞에 있는 원. 자, 원의 방정식에서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또 이러한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편의상 앞에 있는 원을 C1, 뒤에 있는 원을 C2라고 할게요. 얘가 C1이고 얘가 C2다. 이렇게. 자, 그렇게 됐을 때 두 원의 교점이 있을 건데 A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개의 원을 위에서 얘기한 1차 결합의 형태로 한번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가로 더하기 K 상수에 대해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이 결합할 때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반지름이나 이 부분도 전부 왼쪽으로 다 옮겨 놓고 이 만들어진 요 식을 이 1차 결합 안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식을 써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다 이렇게.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y 플러스 r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1차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형이 과연 뭘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로 만약에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이 지금 새롭게 1차 결합의 형태로 만들어진 식이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요 A라는 점을 여기에다도 대입을 하면 값이 0이 되겠죠. 그죠? 요 식이 왜 원 위에 있는 C1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을 이쪽 C2에 있는 요 원식에다가 대입을 하더라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롭게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진 식은 A라는 점을 지나는 도형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이 B라고 하는 점도 여기에다 대입을 해도 0이 되고 여기에다 대입을 해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1차 결합은 B라는 점을 지나는 식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요 2차 식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a-p의 x 이렇게 되겠죠. k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b의 마이너스 q의 y 더하기 c 마이너스 r 이퀄 0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한 요 식을 살펴보면 어때요? 지금 1차 식의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식은 뭘 나타내는 거다? 그렇죠.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a-p나 b-q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0이 되게끔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요 값이 0이 될 수는 있지만 그때 요 값은 또 0이 안 되게끔 실제로 이제 주어져 있는 두 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상태의 두 원을 줄 거고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은 아까 앞에서도 했었지만 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 도형이 항상 지나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도형이 되냐면 이 A라는 점과 B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직선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요걸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직선의 방식 L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k 값에다가 얼마를 대입을 한다? 그렇죠.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k의 값이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에 2차와 2차가 살아있으니까 그 정리를 갖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 플러스 kx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ky의 제곱 더하기 a의 kpx 더하기 b 더하기 kq의 y 더하기 c 더하기 kr 이퀄 뭐다?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조를 먼저 볼 건데요. 자, 이쪽 파트가 어때요?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두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요 1차식과 요 상수항에 대해서 이 구조가 지금 뭐의 구조냐면 원의 방정식의 구조예요. 그죠? 자, 원의 방정식의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이 두 개의 교점과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제3의 점인 C를 지나는 도형을 갖다 찾는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을 때에는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두 점 A, B를 지나는 도형에다가 이 C라는 점을 지나는 상태에서 이 구조가 지금 원의 방정식이 어떤 식이 돼서 이러한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자, 첫 번째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요 주어진 이 원의 방정식 구조에서 첫 번째로 요 식은 지금 A라는 점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C1에도 있고 C2에도 있기 때문에 A를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아까 했듯이.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주어진 새롭게 지금 만들어진 요식 자체가. 그리고 만약에 제3의 점인 C라고 하는 점을 성립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준다고 하면 C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K값이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K값에 대해서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금 찾아낸 이 도형이 뭐가 되냐면 요 A와 B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또 다른 제3의 C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우리가 외접원으로 해서 외접원의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존재한다고 하는 유일성으로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바로 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 직선에서도 마찬가지로 A와 B를 동시에 지나게 되어 있는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직선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와 B를 지나고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점을 줬는데 요 또 다른 조건에 의해서 만족되는 그 K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러한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왜 1차 결합에서 K값을 구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두 개의 원이 주어졌을 때 교점에 대한 직선 그리고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두 개의 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원이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먼저 이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거. 그죠? 이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1차 결합에서 나온 이 K값을 찾기 위한 하나의 조건인 거예요. 그죠? 이 K값을 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줄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원점을 지난다 이러한 조건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한번 살짝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도형 단원에서 특히 원 단원에서 어떤 교점을 지난다고 해서 교점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렇게 좋은 풀이가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 실제로 A, B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점이 이제 원점이 있어요. 이렇게 원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이 교점과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이러한 원을 지금 찾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그 1차 결합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2.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1차 결합을 시켜주는 k 상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뭐다? 그렇죠. 0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이제 직선이랑 같이 한 병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k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인데 그 값은 어떻게 구한다? 원점인 0,0을 이 도형이 지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0,0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 더하기 k에 0,0,0,1이 되겠네요. 이퀄 0이다. 그래서 따라서 k는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이 a라는 b 두 개의 원의 교점과 제3의 점인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16이 되겠네요. 그리고 14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니까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y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 파트는 2고 마이너스이니까 0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쓸 때는 최고차의 계수를 이쪽을 항상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플러스 2y = 0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1차 결합의 구조로서 두 개의 원을 가지고서 새로운 원의 방식을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k값을 찾아서 새로운 원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그러한 원의 방정식, 그렇죠?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요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k값이 얼마일 때다? 1차 결합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예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값이 요 제곱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6x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플러스 1 =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a와 b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공통현의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공통현의 길이인 즉 선분 AB의 길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먼저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원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교점의 좌표가 지금 여기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요 길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길이를 계산할 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 그 앞에서 계산했던 요 두 교점인 A와 B를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원의 중심을 일단 먼저 하나를 찾아볼게요. 자, 위식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2 = 0이다. 이 점을 가지고 이 도형을 가지고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꼭지 중심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일단 변형을 해볼게요.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퀄 얼마다? 그렇죠. 8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몇 코마 몇이다? 그렇죠. 1,3이고 반지름은 2루트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에서 꼭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성질이 뭐라고 했죠? 현을 이렇게 잘리게 되면 뭐란다? 그렇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하고 수직 땡땡에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관련되어 있는 식을 만든다.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중심의 좌표를 C1이라고 하고 1,3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선을 긋고 요놈의 좌표는 H라고 할게요. 여기를 H.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AH를 계산해서 이등분이기 때문에 2배를 해서 AB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선분의 길이를 이제 하나씩 계산해 볼게요. 먼저 C1H의 길이를 한번 살펴보면, 자, 루트, 자, 이 현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36 더하기 4, 4, 16이 될 거고요. 1,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절대값에 6-12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요 값은 얼마다? 그렇죠. 루트 52니까 2 루트 13이 되겠네요. 그죠? 4에 13. 그 다음에 값은 5가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반지름이 지금 2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H의 길이를 이제 계산할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자, 그러면 2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이 제곱을 일단 할게요. 52분의 25다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52분의, 그러니까 8이 되고, 통분해서 계산하게 되면 39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AH의 길이는 얼마다? 그렇죠. 2 루트 13분의 루트 391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 들어갈게요. 따라서 AB의 길이는 얼마다? 그렇죠. 2배의 AH의 길이니까 2 루트 13분의 루트 391이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루트 13분의 루트 391 이러한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이번에는 두 교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찾아볼게요. 아까 앞에서는 제3의 점인 C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그런 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을 일단 하나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래서 두 교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새로운 원, 여기를 A, B라고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원의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 부분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니까 이러한 원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지름이 되도록 이렇게. 그죠? 중심은 여기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원의 방식을 찾는데, 원을 하게 되면 구성 요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그렇죠. 중심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뭐하고 반지름,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서 우리가 원을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만 찾으면은 우리가 원의 방식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중심의 좌표 먼저 찾는 걸 해볼게요. 자, 중심은 이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이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중심을 연결하게 되면 아까 계산해놨던 이 A와 B를 지나는 요 직선과 만나겠죠? 그리고 어떻게 만난다? 땡땡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L과 요걸 M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M과 L의 교점이 바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C1의 중심의 좌표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표준형에서 1,3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C2의 좌표, 중심의 좌표는 여기에서 4,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계산해 보면 y equal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x-1에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3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3y 플러스 2x 마이너스 11 이퀄 0이다.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계산했던 요 자식과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1 이퀄 0이다.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서 이제 x의 값을 구하는데요. 여기를 x를 속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3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6x 플러스 9y 마이너스 33은 0이다.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두 식을 이렇게 빼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빼면 13y는 34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y는 얼마다? 13분의 34다. 이렇게 조금 값이 좀 분수로 되어 있어서 좀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중심의 x좌표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26분의 41이 나올 거예요. 이건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의 중심은 좌표는 뭐다? 그렇죠. 26분의 41, 13분의 3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R은 아까 여기서 요 길이는 계산해뒀었죠. 그래서 아까 얼마였었냐면 2 루트 13분의 루트 391이었어요. 자, 그래서 숫자가 조금 크긴 하지만,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x-26분의 41의 제곱 더하기 y-13분의 34의 제곱 이퀄 52분의 391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원 밖의 한 점 P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러한 원이 있을 거고요. 반지름 길이가 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3,4가 이 정도 있겠네요. 3,4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접선을 그을 텐데, 이렇게 접선을 그을 거예요. 하나를. 자, 그리고 접선이 이쪽에도 있겠네요. 두 개의 접선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 점과 요 두 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P, 그 다음에 이 접점의 좌표를 Q라고 했을 때, 요 P와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P하고 Q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구해서 우리가 PQ를 지난 직선 방식을 계산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의 1차 결합을 이용을 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자, 새로운 원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중심을 3,4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P와 Q를 지나는 우리가 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떤 원을 그릴 거냐면, 자, 이러한 원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원을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이제 원을 갖다가 그려서 갈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만 우리가 찾아준다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는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의 중심은 일단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3,4로 되어 있고, 그러면 뭐만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반지름만 찾으면 돼요. 그럼 반지름은 어디에 있다? 요 길이에요. 요게 반지름 R이 될 거고, 그러면 그 반지름 구하는 방법은, 자, 중심에서 이렇게 접할 때는 또 어떤 성질을 한다? 이게 접점과 수직 관계에 있다. 요 성질을 이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게 역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예를 들면 O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는 A하고 P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길이를 실제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루트. 자, 중심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는
5의 제곱이 되겠네요.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1이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값은 얼마다? 루트 2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찾고자 하는 이 원의 방정식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얼마다? 반지름인 루트 24의 제곱인 24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 결합을 하기 위해서 한쪽에다 몰아볼게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진 요 식에 1차 결합을 하기 위해서 한쪽에다 몰아준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전부 다. 자, 요 식도 마찬가지로 24도 이쪽으로 넘기면서 전개까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1차 결합의 형태에서 일단은 k라고 넣을게요. 나중에 요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겠지만,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6x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얼마? 그렇죠. 8y. 그리고 여기가 25가 되니까 플러스 얼마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0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x 플러스 8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퀄 0이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 이퀄 0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선생님이 이 또 다른 원, 지금 파란색의 이 원 찾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또 다른 원을 갖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 찾는 방법만 알면 지금처럼 1차 결합으로 해서 직선 방식을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찾는 방법만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제 원을 찾을 거냐면,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A라는 점이 지금 3,4가 이렇게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갖다 이렇게 그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을 거고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이 지금 P하고 Q가 될 텐데, 자, 원에서 접하는 상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렇게 수직 관계를 설명을 하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수직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요 원점인 O라는 점과 A라는 점에 대해서 이게 수직으로 만나요. 자, 그러면 이건 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였어요. 이 O라는 점과 A에 대해서 두 직선을 연결했을 때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A와 O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번에는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찾아서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에 원의 방정식만 찾는 것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중심은 요 점과 요 점의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거니까 중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3,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R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2분의 3,2하고의 거리가 되니까 루트 4분의 9 더하기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얼마다? 2분의 루트 25, 즉 2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반지름도 알고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도 알기 때문에 이 빨간색의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이 두 PQ를 지나는 직선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림보다는 왜 그러냐면 이 값이 짝수가 되면 이 중심 잡기가 그래도 정수로 나와서 좋은데 보다시피 중심이나 반지름 이렇게 분수로 나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방법? 첫 번째로 중심의 좌표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중심의 좌표를 이 주어져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해서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서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 강추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공식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또 살짝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점이 여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접점에서 출발해서 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점의 좌표를 P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요? A,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Q의 좌표를 C, D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3,4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접선에 대한 공식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접점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렇죠. 이거 다시 접선의 방식 접점을 할 때 공식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이 어디를 지난다? 그렇죠. 3,4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3a 더하기 4b는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cx 더하기 dy는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3,4를 여기다 다시 지나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3c 더하기 4d는 1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식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개의 식이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죠? 자, 개수가 3도 동일하고 이렇게 x 더하기 4의 a, b, c, d 쪽을 변수 라지 x, y라고 이렇게 살짝 변환을 해놓고 해석을 해보면 지금 요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데 이 위에 a, b라는 점이 있는 거죠. 왜? 여기다 a, b를 대입할 때 요 식이 만들어지니까 같은 방법으로 c, d라고 하는 점이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p와 q라는 두 개의 점이 3x 플러스 4y 이퀄 1이라는 직선에 있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얘기했듯이 어떻다?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한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p와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구조를 잘 보면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r제곱에서 접점의 좌표 x1, y1 이렇게 했을 때 접점의 좌표가 됐을 때 우리가 공식이 뭐였냐면 x1, x 더하기 y1, y 이퀄 r제곱 이러한 식이 됐어요. 언제? 접점일 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요 3,4를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원의 방정식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에다가 저 3,4를 대입을 해서 만들어진 요 식과 비슷하죠. 그죠? 이 결과가 실제로 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완전히 다르지만 결과를 봤더니 우리가 요게 접점은 아니고 원 밖에 점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우리가 접점에서의 공식과 좀 비슷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접점을 지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분의 길이 주어진 접점 PQ에 대해서 선분의 길이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여기에서 PQ를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계산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뭐였죠? 그렇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 이퀄 0이다 라고 하는 지금 직선을 이제 구해 놨고요. 현이니까 어떻게 한다? 그렇죠. 수직 땡땡 요 점을 h라고 할게요. 그러면 OH 길이는 어떻게 된다? 이제 5분의 루트 요것 제곱다 요것 제곱은 25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점에서의 거리니까 1이 되겠네요. 그래서 OH는 얼마다? 그렇죠.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PQ의 길이인 PQ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2배 루트 1 마이너스 25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5분의 4 루트 얼마다? 24에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만들어진 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삼각형 A 그 다음에 P
Q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자,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지금 넓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삼각형 APQ의 넓이는 2배 삼각형 PHA로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2배의 요 AH 길이, 요 길이는 아까 OH 길이가 5분의 1이고 그 때문에 5-5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요 높이에 해당되는 PH의 길이는, 그러니까 PH의 길이는 계산을 했었죠. 얼마였죠? 5분의 2 루트 6이 됐었죠. 그죠? 근데 쓰냐면 이쪽 파트. 자, 그래서 따라서 계산해보면 얼마가 될까요? 자, 25분의 얘가 24가 되고 24에 4, 96이 되겠네요. 96 루트 6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원과 직선에 대해서 공통 접선에 대한 성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원 사이의 관계에서.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 이제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보면 이제 편의상 내접선하고 외접선이라는 게 있는데, 외접선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접하는 직선을 편의상 우리가 외접선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내접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부분. 자, 요 접점을 지나는 요 두 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할 건데요. 자, 이 방법을 갈 때, 얘는 조금 지울게요. 자, 만약에 접선의 방식을 구한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져요. y equal mx 플러스 n이다. 자, 미지수가 몇 개? 2개다. 그러면 거리, 중심에서 거리, 그래서 식 2개를 만들어서 푼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거고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이 두 개의 점을 연결할 거예요. 원은 중심을 연결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반지름은 1이 되고요. 또 하나의 반지름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0,0이 있고 그 다음에 5,0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요 부분의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의 비율이 지금 1대 2의 비율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요 점의 좌표를 만약에 P라고 한다면 이 P의 좌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큰 비율이 지금 몇 대면 2대 1의 비율로 외분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요 점의 좌표를 예를 들면 C1이라고 하고요. 이걸 C2라고 하면 C1과 C2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한다? 그렇죠. 1대 2로 외분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외분점의 위치인 P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우리가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C1의 좌표는 0,0이고 그 다음에 C2의 좌표는 5,0이고 몇 대 몇이다? 그렇죠. 1대 2로 외분한다. 자, 그러면 요 P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1분의 이것 빼기 이것분의 엇갈려서 이렇게 곱해서 가니까 5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y의 값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5,0이다. 물론 1대 2의 비율은 이 길이와 요 길이가 지금 같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5라는 걸로 찾을 수도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제 접선 방식을 이제 미지수 하나인 m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따라서 y는 mx 플러스 5m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미지수 m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서 반지름의 길이인 d가 1이라는 것을 이용할 건데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원점에서의 거리니까 5m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m제곱 플러스 1은 얼마다? 그렇죠. 25m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m은 넘기니까 2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분의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접선의 방정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분의 1에 x 플러스 5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공통 외접선을 계산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mx 플러스 n이라고 해서 설정을 해놓고 계산하게 되면 연립방정식을 풀 때 굉장히 복잡해요. 실제로 한번 학생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복잡해서 연립방정식이 생각보다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 미지수 두 개로 설정하지 않고 이 하나의 교점, 이 외접선과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요 직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요 하나의 점을 찾아 놓고 그 점으로 해서 미지수 하나를 사용을 해서 직선의 방식을 표현하게 되면 m값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내접선도 동일해요. 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교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요 안에 있겠네요. 여기에. 그죠? 이 내접선에 대해서 체크를 했을 때 요 점과 이렇게 됐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요 점의 좌표를 예를 들면 Q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역시 1대 2의 비율로 이쪽으로 되겠네요. 1대 2의 비율로 이번에는 내접하는 점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요건 그래도 바로 그냥 계산해 볼게요. 이 길이와 지금 요 길이가 몇 대 몇? 1대 2의 비율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Q의 좌표는 내분점이 되는 거죠. 3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쪽으로 곱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5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y값은 0이니까 0이다 이렇게. 자, 역시 마찬가지로 Q의 좌표를 찾았으니까 어떻게 이제 그렇죠. 따라서 y는 m의 x-3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y는 mx-3분의 5m이다. 양변에 3을 곱할게요. 3m-5m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따라서 d 거리가 1인데 요놈의 값은 어떻게 된다? 여기 x가 빠졌네요. 루트 9m제곱 플러스 9분의 5m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양변에 제곱을 하게 되면 9m제곱 플러스 9 이퀄 25의 m제곱이다. 이렇게. 따라서 m은 얼마다? 넘기니까 16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접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의 x 마이너스 3분의 5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 내접선과 공통 외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뭘 먼저 찾는다?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 놓고 미지수 하나 m을 가지고서 직선의 방식을 표현해야지 효율적인 계산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동시에 접하는 접선에서 두 접점 사이의 거리, 역시 내접선과 외접선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역시 원리가 있는데요. 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두 개의 원의 크기가 동일하게 되면 이 문제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큰 원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그림상에서 자, 먼저 외접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 있을 때 이번에는 뭘 계산할 거냐면 요 접점과 요 접점에 대한 요 길이를 계산을 할 거예요. 이쪽 길이. 이 길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자, 요 길이가 어떻게 될까? 요 부분을 계산할 건데, 자, 원리를 천천히 이렇게 순서를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원은 누가 뭐래도 중심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중심을 살짝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중심과 중심을 살짝 연결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접선 할 때도 동일해요. 자, 이렇게 해서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하는 접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그랬어요. 수직 표시하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이 작은 원의 중심에서 큰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수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이쪽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서 이 구하려고 하는 이 공통 접선의 길이를 계산할 거예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지금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가 1이 되고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였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조금 작은데 얘가 1이 될 거고요. 여기 이 길이가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죠? 요게 아까 5,0이고 이게 1.0,0 했으니까 요 길이는 얼마다? 그렇죠. 5가 될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외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루트. 그쵸? 여기가 직각이 이쪽에 있으니까 2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2 루트 6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쵸? 자, 다시 한번 그 순서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렇게 외접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중심과 중심을 일단 쭉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질을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선이 어디냐면 이 작은 원의 중심에서 큰 원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궜을 때 이쪽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내접선의 길이를 계산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 이제 내접선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비슷해요. 자, 역시 이제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접선이니까 이렇게 내접선이 있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그 순서대로 똑같이 갈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니까 중심의 좌표를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 긋고, 그 다음에 또 뭘 연결한다? 그쵸.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이 작은 원의 중심에서 이 큰 원에 수선을 그었는데, 이번에는 이 내접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수선 그릴 수 있는 선이 없어요. 그래서 연장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이쪽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수선을 갖다 이렇게 그을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동일하게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는 어디에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이쪽 부분에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죠? 여기가 90도가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사용을 해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고요. 여기가 다 같겠네요. 여기가 지금 2가 됐고 얘가 1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길이는 이쪽 길이가 될 거고, 자, 아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했을 때 요 길이가 5가 됐고요. 자, 그러면 따라서 이제 결론 내리면 내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이쪽 길이가 지금 3이니까 3의 제곱에서 얼마다? 그렇죠. 4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내접선과 외접선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쉽게 접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